안녕하세요. 이로쌤입니다. 요즘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기사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1월 2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 제목을 읽어보면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학점 표현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네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고1이 되는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어 고교학점제 적용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업량 명칭을 단위가 아닌 학점이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수업 시간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감소를 하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중학생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첫 시간에는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뭔지 알게 되니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고교학점제에 적용되는 아이가 있는 학부모이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고요. 전면 시행 대상인 아이들과 부분 도입 대상인 아이들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입시의 흐름,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총 8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2007년생 이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기에 다른 영상들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고교학점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한마디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핵심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시간표를 똑같이 정해주면 차라리 편할 텐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아이가 알아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라고 한다니 이 점에서 막막한 것이죠. 그러면 그 과목 선택이라는 건 또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수시의 한 축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짚어보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표는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표죠. 교육과정 얘기를 하면서도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과목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표는 현재 아이들이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보통교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선택 과목 밑에 있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쪽이라고 하셨죠. 이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교학점제 과목의 주요한 뼈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목명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하는 그 학교의 유형, 상황에 따라 개설 과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이렇게 7가지를 배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업 이렇게 7가지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과 3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지난번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고1에 배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고2에 고3 때 선택하는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상대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나온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취도만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현재 그러니까 2009년생이죠. 2009년생부터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나머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이조은 장관님께서 고1도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생 이하는 고1까지도 공통 과목이 절대평가가 될지도 몰라요. 이 여부는 전학년이 절대평가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는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고교학점제의 시행 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네,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 표는 서울진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22 선택 과목 안내서에 나온 과목별 평가 예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중 기초탐구 생활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이런 과목은 5단계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5단계 성취도라는 것은 A, B, C, D, E 중에 한 가지를 받는 걸 뜻해요. 그리고 석차 등급까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때요? 등급이 안 나오죠? 3단계 성취도 평가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A, B, C 중에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A를 몇 프로 주었고 B를 몇 프로 주었는지 이 비율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목별 평가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과목 중에서 내가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려면 어떤가요?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한 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더 필요한 과목은 무엇이고 배우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 충실하게 깊게 학습하는 것은 대학 입학 전형 중에 수시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이 깊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한 학생의 성취 결과와 성장 과정에서 보이는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이 아이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한 관심과 노력이 보이는지, 그리고 적성과 소질,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런 까닭에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 관련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수했다면 전공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있다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런 교과목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이수 과목의 수준, 이수 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 교육의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살피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현재 수능을 많이 뽑긴 하지만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많이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를 한다고 했나요? 네,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죠. 성취평가제인 절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덜 듣는 소인수 과목이어도 예전처럼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에서 원하는 학생은 이 2022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 책자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바로 도전하는 학생인 듯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도 잘 몰라도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주제고 나의 진로와 연관이 된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것이죠. 분명 평가자들은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저도 입학 사정관 시절 학생들이 학생부 자소서를 수없이 평가하다 보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중에 글이 동영상처럼 재생된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과목 하나를 듣더라도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는 학생들은 분명 평가자들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고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은 평가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듣고 싶은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지 또 다른 궁금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목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6가지를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표인데요. 일단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에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합니다.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바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과목은 고1 때 듣고 그 다음에 고2와 고3 때 올라가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미 학교들이 그렇게 편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 3학년 동안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에서 사회교과군 1개 과목과 과학교과군 1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사탐이 좋아도 아무리 과탐이 좋아도 한 분야의 편식은 막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과목 선택 시에 같은 교과군에서 3개를 선택했다면 3학년 과목 선택을 할 때는 지금 선택하지 않은 교과군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2번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3번은 고등학교 3년간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반드시 필수로 선택해야 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은 반드시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필수 이수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해놓았을 것이고 안내를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일반 선택 과목이 앞에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걸 먼저 꼭 듣고 진로 선택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과목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지 전적으로 위계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을 좀 보시면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물리과학 2, 화학 2 이렇게 1, 2로 구분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을 먼저 이수한 후에 2를 이수합니다. 이것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지만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 과목이나 편중해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단 지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이에 따른 과목 이수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의 특정 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과의 과목을 몇 단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서울대가 제시한 교과 이수 기준은 2가지가 있는데요.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 요거를 둘 다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교과 이수 기준 1은 공통 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2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적성에 따라 그에 맞는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대학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해서 선택 과목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습의 부담이나 석차 등급의 유불리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는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대학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요. 고2에서 고3까지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과목의 이력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요. 2022년 작년 8월 26일에 진행한 고교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 입학 전형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잠깐 읽어볼게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런 환경에선 학생 개개인의 교과목 선택 이력이 중요해진다. 공대에 지망한 학생들은 수학 등 기초 과목을 단단히 다져야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화려한 전문 교과를 많이 듣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대학의 입장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부 전형에서 뭐가 중요해졌다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네, 바로 세특입니다. 세부능력 특기 사항만큼 이제 앞으로 교과목 선택 이력도 중요해졌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교학점제 하에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진로와 교과목 선택 이력이 연결될 수 있고 대학들은 이렇게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길 점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입니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는 2021년 7월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에서 나온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더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 원본을 보면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그 학과나 학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것은 이 학과나 학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을 말하고요. 권장 과목이라는 것은 학과와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서울대가 제시한 이 과목들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범위 안에 있고 이런 제시한 과목의 수도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교과에 있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는 선택 과목에 있는 과목만 충실히 공부해도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에서 경제학과의 권장 과목을 한번 볼게요. 학과 이름과 관련된 경제 과목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나요? 네,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통해 수학적인 역량만 충실히 길러도 대학의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고 보는 이 대학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대학은 굳이 전문 교과의 심화된 교과를 보여주기식으로 듣기보단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만 제대로 이수해도 충분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시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입시겠죠. 대학들도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의 강화, 학점제형 대입제도, 특히 학생의 과목 선택을 정성평가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은 입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은 보여주기 시기에 화려한 전문 교과를 얼마나 했느냐보다는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기초 소양을 충실히 쌓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서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치면서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은 과목 선택권에 있다고 했죠. 학생의 과목 선택권. 그럼 과목 선택은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수시의 한 축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현재 수능을 많이 뽑지만 두 번째로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요. 과목 선택 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이어도 등급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진로와 연관이 된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통과목 이수 후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학년, 3학년 동안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에서 사회교과군 1개와 과학교과군 1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로 선택 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은 반드시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필수 이수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의 구분은 과목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지 꼭 일반 선택을 듣고 진로 선택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위계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택 과목 중 1과 2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들인 수학 1, 2, 물리 1, 물리 2 이런 과목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을 먼저 이수한 후 2를 이수합니다. 이것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할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 진로와 교과목 선택 이력이 연계될 수 있어 대학들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화려한 전문 교과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는 선택 과목에 있는 과목만 충실히 공부해도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에 나온 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 과목 선택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위계가 있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아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저는 언제나 진정성 있고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정보로 명확함을 돕는 이로울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